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통합당 지역구 경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포을 예비후보를 모셨는데요. 이번에는 강서갑 예비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민주통합당의 강서갑에는 신기남 전 의원과 그리고 김영근 한국 NGO학회 사무총장 이 두 분이 예비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남 전 의원은 개인 사정상 오늘 불참을 했고요. 따라서 김영근 예비 후보를 모시고 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입니다.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네, 무지 바쁩니다. 네, 하루 일정을 주로 어떻게 쓰십니까, 요즘에? 저는 그 신앙인입니다. 네. 신앙인에서 새벽 5시에 그 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네. 그다음에 사무실에 와서 잠시 일과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7시부터는 이제 그 지하철에서 명함을 저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9시까지 하고요. 네, 네. 9시 와서 이제 캠프 회의를 수집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좌충우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찌 보면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유권자들을 향해서 네. 모두 발언 한 예. 1분에서 뭐 2, 3분 사이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 구민 여러분, 시대가 아주 격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 모든 많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20대는 취업과 실업으로, 청년 실업으로, 그리고 30, 40대는 50대는 20, 30대는 청년 취업 이런 걸로 40, 50대는 저 가장으로서 정말 어깨가 무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는 노인으로서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절망을 그리고 아픈 가슴들을 누군가가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줘야 됩니다.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야 돼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정치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정치가 이런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NGO학회에서 시민운동을 했고 대학에서 국민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정식 교수는 아니지만 강사입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정치에 뛰어들어서 현실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어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욕망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정치를 잘못한다고 탓할 것이 아니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를 잘하게 하려면 사람을 바꿔줘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서갑 그러면 이제 우선 화곡동이 떠오르는데요. 네. 화곡동을 포함해서 어떤 동네가 이 강서갑입니까? 저희는 이제 화곡 본동에서부터 화곡동을 하면 지금 8동까지 옛날에 9개 동인데요. 네. 9개 동이 있고 또 우장산동이 사실은 옛날에 화곡동인데도 변경되고 우장산동, 그다음에 등촌 2동, 그다음에 발산동 이게 저희 강서갑 지역구입니다. 네. 예. 그러면 김영근 예비 후보는 이 강서갑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나요? 예, 아주 질긴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이제 강서로 처음 와서 85년입니다. 그래서 네. 대학을 강서에서 다녔고 그 당시에 그 평화민주당 때 이원배 의원이라고요. 네. 그분이 평화민주당 후보로 나섰었죠. 그래서 그때 그분을 도와서 선거를 같이 치르고 네. 다행히 그분이 당선이 돼서 네. 국회 보좌관으로 입문을 했죠. 그래서 딱 27년 됐습니다. 그래서 27년 강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그러면 그때 그럼 보좌관으로 시작했으면 네. 그럼 당 쪽에서 계속 일을 했나요? 민주당 쪽에서? 당보다는 제가 국회 쪽에 오래 있었고요. 물론 뭐 당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좌관으로 출발을 해서 네. 이원배 의원 또 최영석 의원도 모셨고 네. 그래서 보좌관으로 쭉 했고 뭐 당 전문위원, 국회 전문위원, 그 다음에 뭐 총선 대선 때 전략기획특보 뭐 이런 하여튼 그
정책 쪽에 전략 쪽에만 일을 아주 많이 해왔습니다. 뭐 다 말하자면 뭐 한 20가지도 넘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에서 일을 했다. 특히 네. 당 쪽에는 그 선거 쪽 선거를 이제 선거 제도, 네. 선거 방법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 일을 했고요. 석사학위도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받았고 박사학위는 한국의 이념 정당, 네. 사회적 정당이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한국에서는 나올 수 없는가 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겸손하게 말하지만 정책과 이런 선거 그다음에 정치는 브레인급에 속한다고 네. 말하면 죄송할까요? 네, 그러니까 보좌관으로 들어간 지 이제 27년 이렇게 네. 됐는데 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지금 이제 예비 후보입니다만 네네. 국회의원 선거에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국회의원이 꿈이었습니다. 네. 예, 뭐 보좌관 입문한 것도 뭐 그러겠죠. 국회의원이고 저는 뭐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쭉 그 국회 쪽에 정치 쪽에 일을 했고 그다음에 정치학 박사도 받았고 이런 과정들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네.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서구에 와서 그 신기남 의원과 인연을 맺고 네. 한 정식적으로 일한 건 한 8년, 그리고 네. 10년 동안을 같이 일을 했습니다. 신기남 의원. 네, 신기남 의원하고, 예, 신기남 의원님하고요. 그럼 그때도 보좌관이었습니까? 아니면? 역시 그 특보라는 직책을 특보라는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정책특보, 뭐 기획특보, 네. 이런 신기남 의원님의 하여튼 모든 과정에서 제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정치 그렇군요. 과정에,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예비 경선에서 네. 지금 이제 신기남 전 의원하고 네. 이제 맞붙게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독특한 의견인데. 예, 예. 자, 그 얘기 이따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 네네. 그런데 이 예비 후보 과정에서 신기남 전 의원을 포함해서 6명이 도전장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6명 중에서 이제 2명으로 네.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네네. 6명에서 2명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왜 김영근 예비 후보가 선택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그 지역적인 기반이고요. 27년 했지만 저는 그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뭐 강서구청장 후보, 국회의원 후보 뭐 이런 게 물망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나라당 지금은 새누리당입니다만 이런 분들하고 가상 대결을 시켜보면 제가 가장 앞선 그 수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공심이나 당에서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인 그 어떤 뭐라고 경험이라고 할까요? 충분히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한국 NGO 학회라는 큰 그 학회를 이끌면서 사무총장으로 이끌면서 기획실장을 한 3년 했고 사무총장을 2년 했거든요. 정말로 시민사회 쪽에도 일을 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평가해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아까 그 8년 동안 신기남 전 의원과 네. 인연이 있었고 또 정책 특보로 도왔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쟁자가 됐습니다. 네, 경쟁자가 상당히 됐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부담은 스럽습니다. 네. 제가 모시던 분이었고 네. 또 같이 일을 했던데 제가 꼭 하여튼 그 우리나라는 하여튼 연공서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보다 10년 앞서시는 의원님이신데 하여튼 그분하고 앞서고 첫째는 그분이 개인적인 자질과 역량은 무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같이 모시면서 정말 젠틀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쭉 모셔왔죠. 그러나 제 마음 속에는 의원님 삼선하시고 예.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열과성의를 다해서 후계자가 되고 싶은 거죠. 후계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선 때도 저는 제가 한번 나가기를 바랬고 그러나 이제 다른 이제 꿈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 2번 했다 끝나는 게 3번 하면은 이제 그런 거 있습니까? 당 대표를 했으면 국회의장을 하고 싶고 이런 그 열망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나이가 50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60대에서 정치 신인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그 의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어차피 이번에는 상당히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정치 신인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는 출사표를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중히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다기는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서구에 제일 먼저 현수막을 걸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신기남 전 의원은 그럼 몇 선에 도전하는 거죠, 이제? 지금 5번째 도전입니다. 오선에 이제- 3선을 하셨고 한 번은 떨어지셨고요. 3선을 하셨고 이제 4선에 도전하는 5선. 거군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년 동안 그 우리 강서구 지역 정치가 네. 너무 한 사람에게 독점돼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바꿔야 된다. 네. 물론 제가 아니더라도 저였으면 더 좋고요.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모토를 그렇게 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경선의 모토로 쓰고 있는 캐치프레이드가 20년 지역 독점 정치 막아주세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원래 이제 조금 이따가 던질 질문이었는데 말이 나온 김에 네네. 바로 얘기해 보죠. 그럼 이제 그동안 8년간 모시던 신기남 의원에게 도전장을 낸 셈인데요. 네. 김영근 예비 후보가 신기남 그 예비 후보에 비해서 네. 더 본선 경쟁력이 있다. 네. 이런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첫째는 저기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젊다는 것이겠죠. 예,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인가요? 생리학적인가요? 젊다는 것입니다. 젊다는 것이고 그 신기남 의원 이제 그렇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뭐 신기남 의원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치에 제가 쭉 있어 보니까 2선까지는 국민들이 괜찮아요. 근데 3선부터는 이게 뭐 욕이라고 그래 반대 욕구를 던져요. 한 게 뭐 있냐? 이런 게 그런 결국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물이 고여서 너무 오래 가면 반대 심리가 나온다. 네. 그런 것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 구민들이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다. 네.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던 터에 네. 그래도 잘 준비되고 그리고 뭐 그래도 박사학위도 있고 대학에서 정치학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밑바닥부터 하여튼 정치 맨 밑바닥부터 정말로 빡빡 귀여운 김영근이 같은 사람 원했다. 이런 것이 경쟁력이고 저는 뭐 지역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호남 향후회 부회장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강서 쪽에서. 예, 강서 쪽에서. 예. 호남 향후의 산 증인이고요. 그 호남 향후들이 진짜 전폭적으로 저를 지지하고 제가 나오게 된 경우도 호남 향후분들께서 이제는 좀 나가서 좀 바꿔주라.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내장산 있는 곳 아시죠? 내장산 국립공원이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네. 그래서 우연찮게 뭐 제가 지역적인 뭔 일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향후회를 제가 부회장으로서 15년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전폭적인 지지가 있고 물론 또 강서구의 시민단체들도 저를 많이 지지하고 제가 NGO 쪽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경쟁력이고 젊음이 경쟁력이고 지식이 경쟁력이고 사회단체, 시민단체가 저를 도와주는 것이 저의 경쟁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는 개인 사정상 지금 초청 토론에 나오지 않으셨지만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또 좀 나오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기남 전 의원은 왜냐하면 함께 이제 정책 특보를 했던 분위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6명의 예비 후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신기남 전 의원과 이제 둘이 됐어요. 그럼 공심위에서 신기남 전 의원을 포함시킨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터인데 아까도 뭐 젠틀한 분이고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공심위가 이번에 신기남 전 의원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최종 예비 후보로 했을까요? 신기남 후보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직 안 나오셨지만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전반적으로 신기남 의원은 그 인격적인 면에 상당히 완성된 분입니다. 완성된 분이고 정말로 장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달리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젠틀한 거예요. 매사에 도덕적이고 젠틀하고 흠잡을 것은 별로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거기서 문제가 바로 발생이 되는데 그 집착입니다. 집착. 근데 이게 내가 이게
강서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어떤 직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데서 오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 막 당 안팎 주변에서 많이 다른 권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역량이시라면 그 직만 안 한다면은 뭐 대선 캠프나 이런 큰 기획단 이런 선거대책본부장 같은 걸 맡으시면 차기 정권에 큰 일을 하실 분이다. 네. 그런데 하여튼 국회 쪽에 다른 어떤 네. 장 쪽에 뭐 국회의장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직을 걸으니까 좀 안 돼요. 엇박자가 나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강서갑인데요. 네.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쭉 챙겼을 텐데요. 네. 김영근 예비 후보는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부분의 지역 현안만은 꼭 챙기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네. 그 강서구의 지역 현안이라고 한다면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느 구나 갖고 있는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사람의 역량으로서 뭐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4년 만에 뭐 다 그런 걸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예. 그런데 가능한 일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강서구는 그러니까 광화문이 우리 종로가 이게 중심이라고 본다면 가장 외곽에 있는 뭐 도시라고 할까요? 실은 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참 도심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서구의 지하철 같은 게 뭐 5호선도 들어왔고 2호선도 들어왔는데 단절돼 있어요. 그다음에 9호선이 또 들어왔는데 이게 강서도 선거구 지역으로 하면 강서 갑과 을이 있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입자의 소통이 안 돼서 저는 까치산역까지 신도림에서 까치산역까지 이 지선이 오고 있거든요. 네. 그 선을 가양역 강서구청 앞으로 지나는 가양역으로 연결을 하고 거기서 이쪽 지금 상암 DMC까지 연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강이 가로막히고 다리로 우리 마포 서대문과 강서는 무지 가까운 동네거든요. 그런데 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문화나 교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도시인데도 교류가 없어서 여기까지 전철을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2호선 지선을 상암 DMC까지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강남과 강북이 소통하는 이런 것이 가장 그 현안 사업이라고 보고요.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저기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이죠. 예, 주거 환경 개선.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저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얘기, 재개발 재건축 문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답이 없는 아직까지도 연구를 했지만 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의견이 있다면 정말로 이게 거대한 강서구를 강서구청이나 서울시가 도시 계획을 그려내고 첫째 그려내고 소 단위로 쪼개서 거기다가 그 인프라를 다 집어넣고 정부는 인프라를 집어넣고 주민들은 동의를 해서 뭐 소마을이라든가 소형 집단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한꺼번에 화곡동을 싹 엎고 다시 짓겠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들어서 우리 강서 구민들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나요? 일단은 지역 경제가 잘 안 되고요. 먹고 살기 팍팍한 거죠. 근데 그러면 어디다 대고 욕합니까? 저는 국회 이제 신기남 의원을 보좌하면서도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따라다녀 보면 라면 가게 갔더니 노무현 욕하고 지금은 이명박 욕하지만 근데 그분이 진짜 하는 것은 정치가 잘못됐으니 우리가 생활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돼. 국민들이 내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정치가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줘야죠. 그것을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뭘 개발을 하고 뉴타운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런 소통의식,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국민들을 어루만져주는 소통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가장 중심적으로는 지하철 연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또 김영근 예비후보가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영근 후보나 누구나 강서구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로 간다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 한 명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제가 그것이 강서구의 수건 사업이라면 그 일을 하는 소관위로 들어가든지 예, 아니면 그 장관님을 만나든지 대통령님을 만나든지 해서 어떻게든 그걸 풀어내야죠. 예. 자, 그러면 국회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국회는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이제 지금 그 NGO 학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시기도 했는데 예. 어떤 특장점을 살려서 우리 사회 현안을 이제 풀어가시겠습니까? 일단 어디로 가실 예정입니까? 위원회는? 저는 이제 그렇더라고요. 시민사회를 했던 사람이 가는 장소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무위원회 쪽 같고요. 정무위원회? 예, 정무위원회 쪽 같고. 저는 정말로 정치과 시민과 소통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 김대중 노무현 정치 때 상당히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정말로 완전히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완전히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부가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을 시민사회가 해야 됩니다. 그 시민사회가 정부의 많은 권한이나 역할을 이인받아서 해야 이 사회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시민사회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과 정치가 소통하는 위원회가 있다면 거기를 가겠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뭐 정무위원회 정도에 가서 소통을 하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참여정부를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민과의 소통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참여정부는 이제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정부라는 의미에서 참여정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참여정부의 어떤 한계랄까요? 이런 게 있었다면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그 점에서. 참여정부의 일단 시도에서 좋았던 점은 저 분배 쪽으로 많이 치우쳤죠. 분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치우쳤는데 그것을 너무 급히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 5년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분배 문제가 그렇게 뭐 수십 년간 싸워온 얘기인데 그것이 한꺼번에 되지 않는 일인데 그것 좀 서둘렀던 것 같고요.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까? 이명박 정부도 얘기하니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실제로 국민 경선을 지역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민주통합당에서 모바일 국민 경선,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예비 후보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이 제도 자체는 어떻게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제도 같은 걸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정당 이것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소위 말하는 종이당원들을 해봤어요. 동원해서 강당에 나와서 투표를 찍는 이런 걸 해봤더니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니까 전부 찾아가서 사정해서 어떤 사람은 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번 모바일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진해서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자진해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현장 동원하는 것보다 너무 힘이 듭니다. 뭐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이게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에 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신상 이런 게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고요. 일단 시도는 좋았지만 결국은 자발적인 참여자가 없는 것은 어떤 제도도 없다. 결국 이런 것들은 정치가 국민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정치가 국민들을 신문 솜이라고 그러는 거 솜처럼 물처럼 쭉쭉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동참을 할 텐데 이번 역시 자발적 참여가 없는 모바일 투표 경선 그렇게 큰 효과는 아니다. 그러나 시도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선에서 승부는 어디에서 갈릴 거라고 보십니까? 모바일도 그럼 대부분 조직 동원이라면 현장 투표하시는 분들도 권유위에서 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외피는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지난 그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조직 동원이 상당히
예.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저 아까 뭐 호남 향후에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김영근 후보는 좀 유리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제가 유리하지 않지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정치 신인이고 네. 제가 일했던 곳은 신기남 의원 밑에서 일을 했기 그러니까 조직이 때문에 겹치는 거군요. 예, 조직 다 드리고 나왔죠. 예. 그분들이 제가 가져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이 다루는 조직인데 네. 그래서 나왔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첫째 제 자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저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들의 많은 그 도움을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기남 의원님과 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낭만 후보님들이 그 뭐 자발적이 반대는 타발적인가요? 타발적으로 타의적이든 이렇게 모았던 네. 그 선거인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는 그 다행히 우리 강서구는 참 그런 정치 환경이 좋아요. 그 떨어진 후보님들이 저를 돕기로 네.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전 모든 분들이 지금 저희 캠프에 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캠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 국회의원 선거 캠프입니다. 예. 그 정도로 사람이 제가 많이 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네. 아니 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쓰는데 그분들이 도와주고 그분들이 함께 연대를 했고 네.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뭐 모바일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저는 승산이 있고 더군다나 그 20년 네. 정치 독점에 대한 우리 강서 구민들의 반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요. 제가 당선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신기남 전 의원이 이제 4선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까지 좀 참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 이제 기다리고 지쳤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참고 싶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50이면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인생을 좀 정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근데 여태까지 행보로 보셔서 그렇죠. 이번 한 번 더 참자. 그러면 54세, 5세가 되네요. 네. 그때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저는 60대에 정치 신인이 돼야 되느냐. 네. 다른 사람은 60대에 정치 마무리를 하는데 그때 신인이 되어야 되느냐. 참으로 그 우리 시골 말로 하면 이 가슴이 푹푹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 나왔습니다. 어쨌든 네. 나와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예. 그런데 27년 전에 보좌관으로 딱 네. 출발할 때 그때도 국회의원을 꿈꿨다고 하는데 네. 그때 27년 전에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나요? 저는 제가 일단은 뭐 다른 뭐 어디 국민을 이해하고 서민을 이해하고 이런 거 이전에 저는 정치가 저에게 딱 들어맞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성에 맞고. 예, 정치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 대학을 다닐 때도 네.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저는 학교를 결석하고 선거 쪽에 뛰어들었고요. 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액션 이런 것에 그냥 쉽게 몰입돼 버립니다. 그게 저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또 공부도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민주당을 주로 했는데 네. 이게 어떤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념적으로 민주당하고 가까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당에서 계속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진보당 쪽 정도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제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와서 현실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념이나 목표 이런 것들은 좋지만 현실 정치와 더불은다면 그 야성이 있는 민주당 적어도 뭐 제가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이쪽에는 못 갈 사람이라고 규정이 지었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정치적으로 입신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 정치와 그 이념과 목표 진보당 쪽 이념과 목표를 결합시킨다면 민주당에 있는 게 좋다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자, 어느덧 30분 정해진 시간이 다 흘렀네요. 마무리 발언, 마무리 인사를 한 1분 안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 구민 여러분, 한없이 부족한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20년 정치와 권력이 독점되고 남용되는 이런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인물을 교체해달라는 열망을 안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이 그런 열망을 담아주었기에 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시민사회 경험과 저의 공부했던 경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 정치학 박사로서 이런 모든 시민사회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의 첫째는 우리 구민들, 시민들, 정말 절망하는 서민들의 가슴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겠습니다. 그게 저의 발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제가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반드시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서갑의 김명근 예비 후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민주통합당 지역구 경선 강서갑 예비 후보 초청 토론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토론회는 오마이뉴스와 커널뉴스가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오후 5시에 이 토론회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토론회는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오늘 오후 늦게부터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